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뭐 이거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공식 사용하는 문제 있죠. 공식 사용하는 거. 그래서 공식 사용하는 건데 뭐 기본 공식 하는 거를 시험에서 내지는 않고요. 이 공식을 써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활용, 실생활 활용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삼각형 모양 찾는 거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해서 좀 활용의 공식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공식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특정한 식의 모양을 가진 친구들. 어떤 특정한 식의 모양을 가진 친구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공통부분 치환하는 거. 공통부분 이제 치환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차식. 보기차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문자가 포함된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이 이제 상반식. 이라고 해서 상반식은 개수가 대칭 형태가 출제가 되죠. 개수가 대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일반적인 3차식, 4차식. 일반적인 3차, 4차를 가지고 보는 것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와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죠.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 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는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쓰고 뭐 수능 때까지도 계속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서도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한 문제 정도 어려울 거예요. 한 문제 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서 배울 때도 그대로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자, 하나씩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54페이지 스텝 2로 가셔서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1번에 이제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나와 있는 형태인데, 자, 187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7번 보시면, 자, 문제 가볼게.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9이고요.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x-5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항식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봐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x-1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줄에 x세제곱 마이너스 1 동그라미 치시면 어떤 구조가 보이실 텐데, x-1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을 곱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즉,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자, 요거 공식이니까 바로 가시면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된다. 요거는 뭐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워낙 유명한 식이에요, 얘는. 워낙 유명한 식이라서 이 친구가 이제 뒤쪽에 가시면은 3차 방정식 나올 때 허근의 성질이라는 오메가를 이용한 성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나오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자, 갑니다.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fx를 뭘로 나눈 거냐면, 인수분해 해버릴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의 목과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걸 이용해서 찾아보자라는 거지.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되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가볼게. 자, 이렇게 세우시면 돼. 얘는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곱하기 qx고 자, 이 친구 나머지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나머지 어떻게 쓰자고 그랬냐면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잖아? 그지? 그러면은 2차식 뒤에다 써주세요. 완전제곱식 나눌 때랑 똑같은 거야.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계수 A 써주신 다음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였어? 이 친구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5요. 요렇게 써주신다면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쓴 이 부분 있죠? 자, 얘가 뭐가 될 거다? 나머지가 될 겁니다. 라는 거는 아까 나머지 정리해서 125번이었나요? 125번 풀면서 설명했던 거랑 동일한 논리예요. 알겠나요? 동일한 논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니? 완전제곱식 나눴을 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2차식 써주시고 최고차항계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까지 써주면 이 연두색이 바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럼 A값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A값 찾는 건 당연히 두 번째 함수값 정보 F1이죠? 자, F1인데 문제에서 F1이 얼마냐? X-1로 나눈 나머지가 9라고 했으니까 자, 1 대입하시면은 요 앞부분 싹 사라질 거고 A 곱하기 3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되니까 빼기가 돼서 3이 되고 자, 요 친구가 얼마가 될 거냐면 문제에서 얼마죠? 9. 네, 이렇게 되시면 되죠. 그럼 3a가 10이라는 게 나오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기 때문에 요 a 자리에 4 대입해서 2만 정답 대입해 주시면 문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머지 정리해서 풀었던 125번 완전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와 똑같이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0번 가보도록 할게요. 190번. 자, 190번에서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형태가 있는데 얘들아 자, 잘 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x-1이 되고 x제곱이 되고 더하기 x가 되고 더하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 필기 하나만 합시다. 요거를 일반화 시키시면은요 얘는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요 x-1 이렇게 써지고 뒤쪽에 x의 n-1제곱부터 시작해서 x의 n-2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맨 끝에 1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 구조로 나옵니다. 됐나요?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하나만 보여드릴게. 자, 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5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한다고 해봐. 자, 5제곱이죠. 그럼 얘를 뭘 이용할 거냐면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인수정리랑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로 해보시면 자, 얘는 이렇게 써지거든. 이 친구가요. 조립제법이니까 1, 0, 0, 0, 0 5차, 4차, 3차, 2차, 1차,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써져요. 그 다음에 뭐 대입했을 때 0 나와 라고 하면 1이죠 당연히. 여기다 1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1 써주시면은 1이고 곱하면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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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이게 뭐야?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요거 알겠니? 그럼 얘가 6제곱이면 하나 더 늘고 7제곱이면 하나 더 늘고 100제곱이면 100개이고 그래서 요거는 외우세요. 요 식은 x의 n제곱 마이너스 1꼴은요 인수분해 하시면은 앞에 인수가 x-1이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차수 순서대로 나오는데 개수가 전부 다 1인 형태가 나온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190번에서 나오는 x101제곱입니다. 자, x101제곱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야. 아, 그럼 얘가 나누는 식이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인 거지. 그러면 요 공식만 머릿속에 있으면 바로 나오네요. 자, x 그냥 바로 쓸게요. 문제 수고하는 qx죠. 자, qx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x101제곱 마이너스 1을 x-1로 나눈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100부터 시작하겠네. 그래서 x의 100제곱 더하기 x의 99제곱
더하기 x의 98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더하기 쭈르륵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1 이렇게 써진다고. 자, 그럼 문제의 답은요. 여기서 Q1입니다. 그럼 Q1을 대입하시면 합이죠? 101이에요. 됐지? 101. 그 다음에 잘 봐. Q-1이거든. Q-1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죠. 됐나요? 확인됐죠? 그러면 잘 봐. 여거 항이 몇 개일까? 요 항이 몇 개야? 1부터 x의 100제곱까지니까 항은 몇 개야? 101개입니다. 101개. 101개. 알겠지? 그럼 101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인데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제로잖아. 두 개 더하면 제로. 두 개 더하면 제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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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그죠? 그럼 남는 게 누구야? 1만 남네. 그래서 Q-1은 1이에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Q1에서 Q-1을 더하자라고 했으니까 문제 정답 얼마? 102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밑에 있는 191번도 어떤 구조야? x 50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x 50제곱 마이너스 1. 됐나요? 이것도 괜찮겠죠? 가능하겠지? 오케이.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공통 부분 있는 거는 치환해서 푼다라는 거니까 유형 2번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3번에 보기차식 있죠? 보기차식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가볼게. 보기차식 인수분해의 기본 구조는 일단 첫 번째 x제곱을 a로 치환한다가 일단 기본이야. 자, 보기차식이 어떤 식이죠? 라고 하면은 보기차식은요. 짝수차 항만 존재하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x 4제곱과 x제곱과 상수항으로 구성된 식의 모양 형태. 그래서 동범아 의자 바짝 당겨 앉고.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x제곱이라는 것을 a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2차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4차식의 형태를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2차식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럼 2차로 만들었잖아. 그럼 2차로 만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keep going. 인수분해 진행하시면 돼요.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변형을 해야 돼요. 적당한 숫자 더하고 빼는 테크닉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다라고 돼 있는 요런 형태. 되나요?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네. 요 형태. 그럼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 되나 이거? 1,4 되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되네.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하자.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얘 치환해서 x제곱을 a라고 치환해도 a제곱 마이너스 3a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4니까 인수분해 안 되거든? 얘가 안 돼.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라고 하면 얘를요. x 4제곱 더하기 자, 요 가운데를 이걸로 바꿔.
4x제곱으로 바꾸시면 자, 없던 게 추가됐죠? 없던 게 뭐예요? 3x제곱이었는데 얘가 4x제곱이잖아. 그럼 없던 게 추가됐으니까 뭐 하면 돼? 이렇게 바꾸시면 되지.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요거 계산하시면 요 친구가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됐어요?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니까 합차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따라서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보기차식 관련된 인수분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차식에서 나와 있는 거기 194번 문제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4번 보시면 문제 한번 볼게. 자, 이 친구는 x-3의 세제곱 마이너스 5x-3의 제곱 더하기 4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아이고 이 친구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x-3의 제곱이라는 것을요 일단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얘를 a라고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a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5a 더하기 4다니까 2차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되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바로 가버리시면 이 친구가 a-1 a-4 이렇게 써지는데 a가 뭐였냐면 x-3의 제곱이었으니까 요거 이렇게 써보면 x-3의 제곱이고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3의 제곱이고 빼기 4가 되니까요. 야 이거 뭐예요? 얘도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합차하네? 됐어? 오케이? 네, 그럼 이거 합차니까 이거 제곱하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합차 공식 한번 써주시면 x-3에서 1을 더해요. 그러면은 x-2 될 거고요. x-3에서 1을 뺍니다. x-4 될 거고요. x-3에서 2를 더합니다. 더하면 x-1 될 거고 그 다음에 x-3에서 2를 빼니까 x-5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지겠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2, 4, 1, 5 각각 제곱해서 문제 더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4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유형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형 4번. 자, 유형 4번은 뭐냐? 유형 4번은 이제 여러 문자가 포함된 형태. 그래서 여러 문자가 포함된 형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 문자가 있다는 건 x만 있을 수도 있고 y만 있을 수도 있고 xy가 있을 수도 있고 xyz가 있을 수도 있어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어. 알겠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각 문자의 최고 차수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최고 차수. x제곱과 y제곱이 있으면 둘 다 차수가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근데 하나는 x세제곱이고 하나는 y제곱이야. x는 최고차항이 3차인데 y는 최고차항이 2차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최고차수를 비교한 다음에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는 최고차수가 같다면 그러니까 x도 3차고요. y도 3차인 거야. 그럼 같다면 얘는 아무 문자로나 내가 원하는 아무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지. 인수분해하면 된다. 됐습니까? 근데 자, 만약에 최고차항 차수가 달라요. 그러면 얘는 아무거나로 하면 안 돼. 이 친구는 항상 낮은 차수의 문자로 얘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낮은 차수의 문자. 자, 그래서 뭐 하나 해볼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195번인데 195번 별표.
195번을 푸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 두 가지 방법이. 195번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인수분해하면 돼. 직접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 하나.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림차순 정리해서 푸시면 되니까 그거 설명하지 않고 내가 다른 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판별식 2번 쓰면 돼요. (195번에) 자,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뭐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다음과 같은 xy에 대한 2차식이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밑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별식 2번 쓰면은 k값이 나오거든? 그 판별식 2번 쓰면 k값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차식 있죠? 니네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 개념부터. 자, 고개 들어봐. 1차식의 정의가 뭘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1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1차식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우리 이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명이 뭐죠? 대단원명이? 이거죠. 그지? 그러면 잘 보세요. 식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돼. 식이라는 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거든. 크게 나누면 하나가 뭐냐? 유리식 이라는 거랑 무리식 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잘 봐. 유리식은 다항식이라는 것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요. 그럼 분수식은 뭐냐? 분모의 문자에 있는 거예요. 분모의 문자에 있는 거. 근데 다항식은 뭐냐? 다항식은 자 이렇게 메모해놔. 다항식은 개수가 유리수다가 기본 정의예요. 2분의 1x 더하기 y, 3분의 1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차식은 어디에 포함돼요? 다항식에 포함돼요. 1차식은 다항식에 포함되죠.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무리식은 뭐냐? 무리식은 루트 x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봐봐. x 더하기 루트 y는 무슨 식이에? 뭐라고 분류해야 돼, 이거? 이걸 뭐라고 분류해야 될까? 무리식이에요. 알겠나요? 이거 무리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양은 유리식, 1차식이라고 얘기해야 안 해? 이거는 1차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지수 생각해봐도 돼요. 여러분들 수학원에서 지수 배우죠? 뭐 수학원 한 친구들은? 루트 y가 y의 2분의 1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차식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론 2분의 1차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붙이잖아요. 알겠니? 그러면 이제 뭐냐? 자, 내가 원하는 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자, 1번식 갖다가 쌤이 해볼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문제에서 kxy 어쩐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 친구를요 이렇게 정리할게. x로 내림차순 정리해.
그럼 x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ky 마이너스 1 되고 x야. 그 다음에 잘 봐. 남은 거 쓰시면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식에서 뭘 쓰냐? 요식에서 첫 번째 판별식을 써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어? ky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배에 이거 마이너스로 묶을게. 더하기 6y 제곱 더하기 7y 더하기 2 마이너스로 묶은 거야. 이렇게 얘가 0이 돼야 돼. 첫 번째. 선생님 얘가 왜 0이 돼야 되나요? 자, 잘 보세요. 요거를 내가 만약에 그냥 는 제로라고 써볼게요. 얘를 는 제로라고 쓰시면 2차 방정식 형태죠. 그럼 2차 방정식 형태에 근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다. 네, 이거다 라고 하시면 이걸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해봐. 이걸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면 인수분해 형태로 쓴다고 하면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근해 공식 써봐. 근해 공식 쓰면 얼마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에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2 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거든? 됐어?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 얘가 x 더하기 3 플러스 이거 맞지? 3 플러스 루트 7 그 다음에 아닌데? 마이너스 미안해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빼기 3 더하기 루트 7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이거를 우리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됐다고 하지 않는다고. 이해됐어? 이걸 우리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됐다고 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왜요? 여기 이거 1차식 아닌가요? 이거 1차식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x, y예요. 그럼 이 자리가 지금 숫자면 1차식이 맞는데 y가 낑겨 들어가 있잖아. 그럼 y가 낑겨 들어간 형태로 되면 요 y에 뭐가 씌워져 있을 거야? 루트가 씌워져 있을 거라고. 내가 쉬운 예시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해 공식 써가지고도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됐니? 근데 지금은 숫자니까 상관이 없어요.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y라는 문자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는데 루트가 안 지워지잖아. 루트가 사라지지 않으면 y 위에 루트가 씌워져 있을 거라고. 굳이 하진 않을게. 그걸. 굳이 하진 않을게. 근해 공식을 굳이 쓰진 않을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0이 아니라면 요 판별식을 썼을 때 이 부분이 0이 아니라면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이렇게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게 xy에 대한 1차식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이게 근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제가 뒤에도 있을걸?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방정식 파트 가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있나? 교재에 없나? 교재 없는 것 같네요. 방정식 파트에. 이게 원래 방정식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판별식 배우고 나서. 없네요. 뭐 교재마다 약간 내용이 다르니까. 3스텝에 있나? 거기 있네요. 97페이지 봐봐. 97페이지에 365번 보세요. 똑같죠?
문제 형태가 지금 195번이랑 365번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알겠어? 근데 얘는 왜 195번은 자 다시 앞으로 와서 195번은 왜 이게 되냐? 얘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거든. 사실 이거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쌤이 지금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거 인수분해 깔끔하게 돼요. 내림차순 인수분해하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거든. 1차 1차로 쪼개지거든.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아까 365번 있죠? 365번은 왜 이걸로만 풀어야 되냐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문제가 똑같은 표현이어도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는 똑같은 표현이어도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된다고. 그래서 미정계수 K 찾으면 돼요. 그렇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걸로 못 풀어. 그래서 판별식으로 풀어야 돼. 알겠어? 근데 더 포괄적인 풀이는 뭐냐면 밑에 거죠.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는 건데 조건이 묻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면. 근데 이 풀이는요. 인수분해가 되든 인수분해가 되지 않든 그냥 다 풀려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근데 이제 거기 365번이 해설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문제 배우셨거나 하시면은 판별식 D가 0이다를 두 번 쓴다. 쌤이 지금 가르쳐준 것처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한 번 써서 얘가 0이다 라고 한 다음에 또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풀어요. 근데 대부분의 예비고1 친구들이 대부분의 고1 수학 중학교 때 이렇게 듣고 온 친구들이 이거 왜 이렇게 푸냐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냥 판별식 두 번 쓰면 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래서 아까 쌤이 식에 대한 거부터 정리한 거라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유리식 배우고 무리식 배웠죠. 유리식과 무리식이 있고 그 유리식, 무리식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와서 다항식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수학 가면은 유리식, 무리식 단원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울 거고 근데 내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건 이거야. 내가 고1 수학에서 심화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이 이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는 아는데 왜 이렇게 푸는지를 모른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 고1 수학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왜냐?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걸 내거든? 어려운 거는 정말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걸 내. 알겠니? 그냥 단순하게 유형에서 스킬적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물론 그거를 갖추고는 있어야지. 너무 유명한 형태들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만 하고 끝 이게 아니잖아. 니네 고1 수학만 보고 고1 수학 1등급 맞으면 대학 가? 그 1등급 한 번만 찍으면? 아니잖아요. 고2 수학도 해야 되고 선택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수능은 절대로 유형별 공부해가지고 유형 가지고 문제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럼 절대로 1등급 못 받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저학년일 때부터 수학 공부하실 때 그냥 스킬적으로 자꾸 푸는 거 연습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푸는 건데 왜 이렇게 푸는지를 아시라고. 그게 내공이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럼 그 문제를 아예 지금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365번 미리 풀어드릴게요. 봐봐. 365번. 얘는 인수분해로 분류되기도 하고 판별식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뭐 책마다 약간 다른데 자 365번을 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펴보세요. 그거를 풀어드릴게요. 쟤는 195번은 그냥 인수분해하면 답이 나와요. 내림차순 인수분해하면. 자, 365번은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쌤이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야.
갑니다. xy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더하기 2다 라고 되어 있는 요식. 자, 요식을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지. 되도록.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 그럼 x로 묶으시면 요거 k 플러스 1이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k 마이너스 y x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써보시면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까지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요거를 가지고 첫 번째 판별식 D 쓰시면 k-y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y 4가 빠졌네요. 4 2y 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가 되고요. 첫 번째 얘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이거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y제곱 더하기 12y 마이너스 8이 제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또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요. 누구로? y로. 그럼 y제곱인데 여기가 y제곱이 9y제곱 그 다음에 썼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있죠? 자, 이 친구 2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2로 묶으시고 k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썼고요. k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판별식을 또 쓰시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판별식을 쓰면 얘는 k-6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인데 4배 날리고요. 짝수 판별식이니까 9 하고 k제곱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라고요? 0이라고요. 또 0이 돼야 돼. 왜 0이 된다고 그랬어요? 루트를 제거시켜야 돼서. 알겠습니까? 루트를 제거시켜야 돼서. 그래서 사라지게 만들자예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시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36이 되고 마이너스 9k 제곱 되고 더하기 72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8k 제곱 되고 마이너스 12k 되고 더하기 얼마야 이거? 108? 어이구 크네요. 108이 0이다 이렇게 되니까 4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4로 나누시면 2k 제곱 더하기 3k 그 다음에 빼기 4로 나누시면 얼마죠? 27인가요? 맞나요? 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양수 K값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1, 2 되고 어떻게 되나? 3, 9 돼야겠네요. 3, 9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요. 플러스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붙어야죠.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은 K값 얼마? 양수 K값이니까 문제 정답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2번 답.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냐?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 좀 해볼까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 식이 2y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 2, 2, 1 인수분해가 되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아시겠죠? 네. 인수분해 되면은 이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묶인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로 묶였으니까 나오나? 이거 마이너스를 여기다 줘야 되지. 잠깐만. 안에서 주자. 안에서 주면 이렇게 줘야 되네. 맞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식이 이렇게 되네. 하나는 y 플러스 2, 하나는 2y 마이너스 1.
이렇게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묶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y가 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주시고 됐어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얘는 y 더하기 2 그러면은 더하시면 마이너스 y고 3 나오죠. 그래서 k3이다 해도 되고 그죠? 인수분해 되면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떠올려야 돼.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K값 가지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두 1차식의 고부를 낼 때는 판별식 D가 0이 된다. 두 번으로 해결하자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